도쿄 부동산 임장 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지 전문가 동반 도쿄 핵심 5구 탐방, 5구 탐방. 여러분 안 사면 돼요. 내가 잘 모르는 투자처는요 하면 안 돼요. 국내에서만 하면 되지 무슨 도쿄까지 가서 합니까? 무슨 미국까지 가서 해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일본이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니죠. 네. 국내에도 사이클이 찾아온다고요. 국내 가격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왜 이분들께서는 모르실까요? 제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단순히 서울 부동산 비싸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울 부동산이 비싸서 지방광역시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뭔가 종부세도 걸릴 것 같고 플러스로 취득세 중과도 있는데 괜히 지방도 서울이 안 올라가는데 올라갈까 이런 여러가지 고민 때문에 아마 지방광역시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요 건국 이래로 지어지게 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자, 토지처럼 증가할 수 없는 부증성을 갖췄습니다. 왜? 아파트는 토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대지 지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는요 황금성이 뛰어납니다. 황금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내가 팔고 싶을 때 내놓는다 라는 뜻도 되지만은 가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 부동산 같은데 매물을 올리는 사이트, 그리고 사람들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는 거. 자, 토지를 보세요. 과연 토지를 네이버 부동산을 손품파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이버 부동산에 그 토지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안 나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상가인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과연 그 어떤 투자처가 자, 아파트보다 황금성과 이 부동성 즉 투자성이 뛰어난가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 역사 중에는요 없을 겁니다. 150년, 200년이 되어도 안 돼요. 왜냐면 이 아파트는요 문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40이지만 아파트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러면서 저는 단독주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춥거든요. 예전에 할머니 집 가서 단독주택에서 물 있잖아요. 뜨거운 물 틀면 어떻게 돼요? 뽀얗죠? 네. 물 색깔 뽀얀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샘물, 단물 그 원리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샘물 나오니까 허옇게 나오는 겁니다. 뭐 뜨거운 물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석회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단독주택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때 유행했던 게 뭡니까? 요강이에요. 왜요? 화장실 가면 얼어 죽으니까. 네. 요강이라는 게 유행했고 똥 차고 와서 똥을 폈다니까요. 그런 푸세식 화장실. 우리 할머니 집은 그랬습니다. 네. 그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은요 단독주택이에요. 우리가 은퇴자가 은퇴하기 직전에 목돈이라는 게 생깁니다. 제가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돈이 갑자기 나왔다. 기존에 모았던 현금, 그러니까 보통의 한국 남성들, 한국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걸 언제 모을까요? 돈이라는 것은요 결혼 전,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모을 수가 있고요. 애가 태어나서는 거의 모을 수가 없습니다. 맞벌이면 모으겠죠. 그리고 애가 대학교 가서 돈 붓잖아요.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애가 남자면 군대에 가거나 남자면 어쨌든 직장에 가면서 이 대한민국 부모 세대가 나이가 50대 초반 정도 되면은 자녀를 다 키운 부모가 있었겠죠. 왜? 20대 후반에 결혼했으면 다 키웠다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돈 모은다고요. 그때 가서 돈 모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때 가서 돈을 모아봤자 월급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연하게 예전에 샀던 아파트 하나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아파트 처분했는데 그 수익하고 퇴직금 1억이든 2억이든 그거 합쳐서 보니까 몇 억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하는 대부분의 실수가 뭐다? 첫 번째, 신도시에 신축 상가를 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상한 프랜차이즈, 넘기는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매출 뻥튀기 시켜가지고 그거 사기당하고요. 세 번째는요, 이거는 본인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내 자신한테 사기당한 거. 뭘까요? 단독주택 가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가면 여유롭지 못해요. 왜? 단독주택 주변에는 상권이 없습니다. 상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요 거의 대부분 다 1종이에요. 1종 또는 2종. 상가주택 껴있으면 2종이겠죠. 어떤 곳은 3종도 있겠지만 단독주택만 있는 것은요 대부분 1종이라고요. 이 1종 주변에 무슨 상권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맨날 차를 타고 이동하기 바쁩니다. 병원 가려면 또 차 타고 이동해요.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사는 게 인생에 여유가 있느냐? 아닙니다. 도심에 사는 게 인생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수많은 은퇴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은퇴 예정자도 있어요. 50대 넘어가시는 분들, 50대 넘어가면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양평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주택 사야겠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걸 하지 말고 차라리 본인께서 4, 50평 살고 있으면요, 그거를 30평을 줄여가세요. 30평을 줄이시고 차라리 짜투리 땅 있잖아요. 짜투리 땅 50평 100평 넘어가는 그런 말고요, 그런 땅 하지 마시고 도심에 자투리 땅 있다고요. 못난이 땅, 세모 이런 땅 있잖아요. 세모, 직사각형 이런 땅을 사서 차라리 거기에서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세요. 그 땅이 5평 10평이라 상관없습니다. 도심엔 내 땅이잖아요. 땅이 도심에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차 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대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파트 평수를 줄여가면서 내가 토지를, 도심 한복판에 있는 나대지 있잖아요. 나대지인데 7평 10평밖에 안 되니까 뭐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땅들, 그런 땅을 사서 거름 뿌리고 밭 갈아엎고 하다 보면요, 결국은 벼도 심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고구마는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고구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절대로 무리해서 100평 200평 뭔가 하지 마세요. 본인이 팔 능력도 안 됩니다. 옥수수 키워보세요. 그 옥수수가 뭐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민간인이 짓는 옥수수는 맛이 없다고요. 그 옥수수 팔 것 같으세요? 안 팔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옥수수 싸그리 수확해가지고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그냥 나눠줄까요? 그냥 나눠줄 수 없겠죠? 집에 초대해가지고 삼겹살 수육에다가 소주 파티를 해야지 그 친구들이 그 단독주택에 와서 가져라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한 번 오지 2번 오겠습니까? 차 타고 와서 술도 못 먹는데요. 대리가 옵니까? 뭐가 옵니까? 대리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 정말 유의해야 될 것은 바로 단독주택, 외곽에 있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또 밭을 가겠다 해가지고 본인의 밭도 한 번도 주말농장 경작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200평 300평 땅만 늘려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냥 작게 시작해보세요. 모든 거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작게 투자하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소액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저도 좀 급한 편이지만은 뭔가 자꾸 한 방에 무언가를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약간의 서로 상충하는 딜레마에 빠져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에 제가 은퇴자들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화끈하게 돈을 많이 벌지 않은 이상 제발 엉뚱한 황금성이 안 되는 그런 투자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